버려진 남자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조건 결혼은 무너졌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런데도 그는 은호 앞에 다시 나타났다. 왜 돌아온 걸까?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새로운 야망 때문일까? 그리고 성재의 질투와 지역 어머니의 병,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역은 가난과 굴욕, 그리고 어머니의 병까지 짊어진 채 성공이라는 단어를 향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재는 견제의 수위를 높여가고 은호는 그 틈에서 두 남자 사이에 흔들리게 되죠. 결국 세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집안과 집안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화는 지역 어머니 김다정의 병세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지내던 통증 끝에 결국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고 특히 지역은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었더라면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을 텐데. 이 사건은 지역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 다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무너진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식장 한가운데 하얀 꽃 장식과 축복의 음악 사이에서 신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남겨진 건 이지혁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하객들의 술렁거림은 폭풍처럼 번졌고 가족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지혁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울린 짧은 메시지.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방금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정보아가 남긴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결혼은 사랑도 약속도 아니었다. 조건과 거래, 그리고 은폐된 진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사내 자식이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고? 내가 지금 날 욕하는 거냐? 아버지의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자존심의 무너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역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세대처럼 무조건 희생하며 살 순 없어요. 저는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이상철은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삼켰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골은 그렇게 깊어져 갔다. 한편 은호는 결혼식에 직접 참석했다. 마음을 정리하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얻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봉사동아리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던 지역의 모습. 그 정의롭고 강직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했다. 선배가 날 거절했어도 그때의 내 마음은 진짜였어.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짝사랑의 상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진심이 부정당한 듯한 상실감이었다. 지역은 집을 떠나 낡은 여관으로 향했다.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잠조차 자지 않고 자신을 몰아붙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몸을 가학적으로 혹사시키며 삶을 이어갔다. 결국 그는 한계에 다다라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곳을 찾은 이는 박성재였다. 오랜 친구였던 그는 지역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같이 올라가자. 하지만 지역은 속으로 다른 말을 기다렸다. 이건 정보와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위로. 그러나 성재는 담담히 자리를 떠났고 지역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정말 혼자라는 것을. 성재는 혼란스러웠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에서 은호를 향한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은호를 향한 시선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우정과 사랑, 그 경계선에서 성재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7회와 8회는 그렇게 모든 인물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다. 지역은 몰락했고 은호는 상처받았으며 성재는 흔들렸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더 큰 폭풍으로 번져가려 하고 있었다. 지역은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발을 디딘 곳은 은호가 있는 카페였다.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잘 거야. 그의 말은 은호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차갑게 대하려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다. 제정신이에요? 나가세요. 여긴 제 공간이에요. 은호는 단호했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지혁은 카페 한켠 창고 한켠에서 노트북 하나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고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날 곳도 그리고 심지어 은호까지. 사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다. 이미 혼자이지만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었고 지호는 그런 지역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실패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의 눈빛으로. 은호는 혼란스러웠다. 고개를 돌리고 싶어도 집중하며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가 가슴을 찔렀다.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은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걸까? 성재는 그런 은호를 지켜보며 질투에 사로잡혔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지역을 향한 견제는 시작됐고 은호를 향한 집착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은호, 넌 결국 내 곁에 있어야 해. 지역은 널 지킬 수 없어. 그의 다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지역을 무너뜨리고 은호를 지키겠다는 왜곡된 결심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다가왔다.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 오랫동안 숨겨왔던 통증 끝에 암 선고를 받는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지역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절망 대신 이를 악물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어. 엄마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려면 독사처럼 기어올라서라도 성공해야 해. 그의 다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독한 의지였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성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다. 그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 사람 믿지 마. 이미 무너진 사람이잖아. 투자처가 막히고 협력자가 떠났다. 하지만 지역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오자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도면 위에 선은 현실로 번져갔고 그의 눈빛은 과거보다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은호는 흔들렸다. 차갑게 등을 돌리려 해도 도면 위에서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성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불안은 더욱 깊어졌다. 성재의 새어머니가 은호에게 유난히 잘해주는 장면은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숨겨진 비밀의 복선일까? 누군가는 빌런으로 변할 것이고 누군가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이 모든 복선이 모여 폭발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싸움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은 어머니의 병을 짊어진 채 독하게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 은호는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다. 성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의 길을 막는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지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성재는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이제부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가족과 가족, 야망과 배신, 사랑과 질투가 얽힌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다. 여러분이라면 은호의 입장에서 지역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재의 질투, 단순한 집착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